4월 2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외곽 게이트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선전을 했습니다. 외곽이 약간 주로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붙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토요 경마 뭔가 조금 풀리지 않았습니다. 풀릴 듯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았는데 사진판 정도 들어가면서 조금 놓쳤고 또 금세달을 놓고 하면서도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일요경마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방송 이제 흐름 자체 최근 이제 복귀의 내용도 조교의 내용도 좀 통하지 않는 모습에서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토요경마에서 이거였구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최근 약간의 아쉬운 부분 일요경마에서 확실히 털어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해운용바가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곽의 10번마 누리질주가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무빙식의 마필이고요. 10번마 누리질주는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직전 경주 완전히 커버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경마에 보듯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레이스 전개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일들이 없습니다. 3번마 해운용마를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10번마 누리질주가 확실하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주로적인 측면에서 누리질주가 좀 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 5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말은 더 확실히 잡고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번마 스링스타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교 보는 예상가들은 다들 슬링스타를 볼 수밖에 없죠. 외산 1등급의 글로벌 삭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수용적으로도 열심히 했고요. 또 안쪽 1번 게이트에 차고 나온 순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 판단됩니다. 3위 선행을 가고 10번이 외곽에서 붙고 안쪽에서 1번만 슬링스타가 바로 붙는 그림까지 그려본 만큼 1번만 슬링스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자이언트 보스, 11번마 누리천왕 인기 2뒤의 마필들이 팔립니다. 8번마 금화포머스트도 일단 팔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8번마 금화포머스트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안 되는 게 약간의 단점이죠. 근데 4월 25일날 지금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그것만 커버하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3번마 백두일성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3번마 백두일성. 이게 데뷔전만 치더라도 따라가는 전기에서 조재로 기수가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면서 말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A시장만 보면은 때깔도 좋고 엄청나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막상 실전만 가면은 말이 좀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 일단 조교의 강도도 올렸어요. 제가 봐서는 지난번보다 체중을 좀 더 빼고 나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편성 자체가 별거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조재로 기수가 의외로 다리 바꿈을 하기 위해서 왼쪽 채찍을 잘 쓰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등급 스팅랭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3번마 백두일성 이번에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죠. 6번마 희망밴드는 매번 출발 자체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출발만 잘 되면은 무조건 되는 마필인데 이동국 쪽에서 와방의 마필들 이게 채보면 스타트가 안 되는 기수가 타르고 있는데 희망밴드가 인기 1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자체도 지금 완전히 가볍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은 물음표가 칠 수밖에 없고요. 10번마 관악산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조교를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조금 안 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제가 보는 마필은 8번 막 금성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두 병합 쪽을 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마필들하고 런던 빅토리 라라 마필이라고 3등급의 마필들하고 병합 쪽을 하는데 전혀 뒤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늦어도 4번째, 5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편성도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최근 이제 다음 달부터 5월 달부터 이제 2세 마필들이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능력이 없는 마필들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뛰지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 8번 금성보스 최근 조합별 기수가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는 전개를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다. 8번마 금성보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부산 딱 하나의 승부처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스타트맨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번마 팁탄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둘 다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1번 스타트맨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자체가 부산의 주로도 안쪽이 좀 무겁잖아요.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고 2번마 팁탄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겠지만 유광희 기수입니다. 유광희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벌끄름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조교 때 와 얘는 진짜 잘 만들었구나.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해보겠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구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장구에 약간 변화도 줬어요. 이런 장구의 변화를 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필이 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뛴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 경주 한번 그 복병마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능력차가 다 드러난 마필들이에요. 그 중에 조교 때 그러면 장구의 변화 그걸 하고 나오는 마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태평모, 2번마 최강골드. 1번마 태평모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진짜 뭐 조인곤 기수가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2번마 최강골드는 제가 이제 데뷔 전부터 1700m 이 리카드 쪽에서가 일부러 1200m 아닌 1700m 거리 늘려서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늘려서 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만들어드렸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최강골도 제가 적중을 만들어드렸고요. 여기에 뭐 5번마 마이티범도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경주 편성에서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데 흐름 자체가 약간 빠르니까 말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1번, 2번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패션스타가 되겠습니다. 1800m 거리가 늘었습니다. 1200m까지만 뛰어보고 지금 뭐 1800m 거리 경험이 없는데 이 월드 패션드 자마는 거리가 길수록 의외로 더 좋다고 판단돼요. 기본적으로 1번, 2번이 선행 싸움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만 마이티붐도 그 뒤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8번 패션스타는 뭐냐? 정형식 마주의 마필인데 이 앞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 맨바닥에서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마지막 끝걸음인결과 엄청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패션스타가 이번에도 뭐 취입을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1번, 2번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8번이에요. 취마가 아니에요. 패션스타는 취마가 아닙니다. 1번을 보내놓고 2번이 앞선에서 약간 1번, 2번은 무조건 선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김효정 기수가 영리하게 1번마 태평보를 보내놓고 최강골드가 그 옆에 붙을 거예요. 그러면 2번마 최강골드는 중속이 약간 빠른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 태평보하고 약간 흐름 자체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패션스타라는 거죠. 흐름이 지난번에 상당히 빠른 흐름에서 취입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주로 자체가 가벼웠지만 혈통적으로 제가 봐서는 1800m 거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앞말이지만 편성이 없어요. 너무 편성이 없기 때문에 8번마 패션스타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찬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11번 막 그랜드 드림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직전 경주 14초 0의 스타트 타임인데 중속이 25초 5입니다. 상당히 중속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BK 댄싱걸, 1번마 동방정상 이 두 마필뿐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럼 최시대 기수는 최근 무빙식으로 이렇게 선두권에 이렇게 붙는 거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잖아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할 필요가 없고 외곽으로 무빙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바로 붙으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한 발에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그레이트 마루가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봐서는 꼭 참고 있잖아요. 앞말이다 보니까 410km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 서승훈 기수의 뛰는 모습을 보고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미니까 말이 약간 지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시 4코너에 들어가서 다 추진하니까 다시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창말을 4만신을 이겼습니다. 근데 걸음걸이는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마필이 410km대의 마필이고 또 1200m에 또 워낙에 잘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 전쟁기 구소가 세 번째, 네 번째 꼭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외곽에 11번마 그랜드 드림이 외곽에서 무빙을 뜨고 4번마 그레이트 마루가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쓰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서울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번마 퍼지 스텝. 요즘 뭐 코지 기수의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퍼지 스텝은 따라가는 전개, 외곽 게이트, 직전 경주 정말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퍼지 스텝이 의외로 이번 경주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9번마 레전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이 둘이 마필이 인기 많은데 9번마 레드 드래곤은 지난번에 A시장에서 뒤로 넘어가 버렸죠. 엄청나게 A시장에서 엄청나게 까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까불어가지고 말이 뒤로 넘어가고 입마전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뭐 떨어져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아예 그냥 발주대 안에서도 고착을 하였고 그냥 고착해가지고 좀 늦게 나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번마 레드 드래곤은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9번과 11번의 막권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기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약간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 발주 연습도 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경주는 초반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볼 수 있는 마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5경주, 추천 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앞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번마 원더타임,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4번마 라운드 레전드도 뭔가가 뒷다리가 부족해. 얘는요. 4번은 김혜성 기수가 탔다고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는 뭔가가 부족해. 조교 때 제가 마무리 조교 때 보니까 뒷다리가 약간 부족하고 또 4번마 라운드 레전드 같은 경우는 모리를 맞으면 안 돼요.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가겠지만은 4번을 라운드 레전드 이번에도 또 모듈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병거리 있는 마필 10번마 승리 깃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탑니다. 다실바 기수는 농땡이 기지를 상당히 잘 잡는 기수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워풀하게 중속에서 따라붙지 못했는 마필들 각 따라붙더군요.
근데 지금 최근 5등급 경주에서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조금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그렇게 빠른 능력 마필들은 아니었는데 빠른 흐름에서 말 자체가 추진하는데 못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표 조교사가 이번에는 이거를 타실바 기술을 기승을 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승리 쪽 깃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실바 기수가 더 맞아 떨어져요. 농땡이 기질을 있는 마필들은 그냥 무빙을 떠버리잖아요. 다실바 기수가. 그냥 앞선에서 힘안배 하지 않고 무빙을 떠가지고 그냥 말이 가는 대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가는 대로 갈 때 다실바 기수의 장점이 뭐냐? 제가를 놓고 간다는 거죠. 승리 깃발도 이번에도 그렇게 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여기에 빠른 마필이 외곽에 12번마 이 즐거운 동행하고 안쪽에 5번마 온더타임 이 두 마필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두 마필이 온사이드에 가는 마필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9번마 승리 깃발 최근 전진국 기수가 농땡이 기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찬스다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글로벌 서버는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뭐 장출 기수, CC용 기수, 문정균 기수 다 타봤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뭔가 한타를 봐야 되는데 한타가 없는 마필이고 7번마 초연돌풍도 일단 문세영 기수하고 호흡이 너무나 잘 맞는 마필이죠. 다른 기수들이 타면은 안 되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만 타면은 계속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호 조교사 마방에서 이관호 조교사가 이 초연돌풍을 일단 문세영 기승을 시켰어요. 근데 토요경마에서 문세영 기수의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유료경마의 대상경주 때문에 그런가? 몸을 아직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마 댄싱 강자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댄싱 강자는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중속에서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끌어올렸던 마필이고요. 1300m 적정거리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무거운 주로에서도 충분히 올라왔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맨바닥에서 이런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늦어도 세 번째, 네 번째 여차하면 댄싱 강자가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라는 게 판단되고요. 또 한 마리는 11번마 오렌지 타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복귀 내용이 뭐라고 써냐면 조교가 좋으면 무조건 공략하자. 근데 이번에 천장사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도 했고 또 5등급의 칼리프라는 마필하고 지금 5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5경주 5번 칼리프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천장사하고 병합조교 했을 때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칼리프하고 병합조교 했을 때는 약간 대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의 이 오렌지 타임의 조교 때 모습이 한 60%였다면 이번에는 한 90%까지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렇다면 외곽 게이트의 토요경마에 보듯이 외곽에서 무빙을 뜨는 마필들이 더 유리했던 만큼 11번 오렌지 타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는 일단 10번마 위대한 꿈이 목요일날 병합조교시 엄청난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일단 다실바 기사가 따라가는 적에서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52였는데 이번에 55의 부담량인데 말이 너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0번마 온대양꿈 이 마필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어메이징 월드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안 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어메이징 월드가 일단 선행 찬스를 좀 맞았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빠른 말이 없어요. 4번하고 3번하고 5번인데 중속이 5번마 어메이징 월드가 더 좋거든요. 그렇다면 5번마 어메이징도 봐야 되고 일단 안정적인 마필은 10번 같아요. 거리적인 경험과 능력 그리고 직전 경주의 컨디션 일단 10번 원대한 꿈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마 트라움킹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부담량이 58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난번까지 뭐 뛰는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잘 뛰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지 못해요. 직전 경주 편성도 그렇게 막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트럼킨 같은 경우는 진짜 장주열 기수가 지난번에 안쪽으로 노문하게 전개를 잘 풀었죠. 역계 6번마 최고 게임 마찬가지로 부담량 58입니다. 인기 1위와 2위 마필들이 부담량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필들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있는 마필들이 두 마필이 입상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58kg의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 두 마필이 입상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 기수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상을 시작하고도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있는 두 마필이 입상을 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4번마 옥천호 인스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얘도 이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지만 아직 어린 3세 마필이라서 그런지 힘쓰는 구간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주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조교 때 니끄미로 따지면은 와 일빠따다. 얘는 여기서는 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수의 기량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기수이느냐, 강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기수느냐, 여기에 따라 좀 결정이 많이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요거 7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말인데요. 정말 이번 경주는 뭐 수영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말들을 좀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4번마 스텔스 모드, 8번마 포스트맨 이런 마필들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아스틴 마린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조교를 하면서 강도를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 그 이상하고 이제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상상 그 이상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지난번에 아스튼 마린 같은 경우는 체중을 빼고 나왔는데 선두권에 조금 더 붙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전혀 그걸 하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한 단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두 단계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병합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국내산 외선 4등급 펀치라는 마필, 국내산 4등급 스카이샷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였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800m에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마지막 끝걸음도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오는 걸음걸이를 보여줬거든요. 마지막 끝걸음에서 아예 무너지는 걸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7번마 아스틴 마린도 여기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7번마 아스틴 마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1400m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뚝선배 대상경주 편성인데 이 앞말들의 대상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들이 얼마만큼 기본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 편성이죠. 이번 글라디우스는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드렸죠. 그냥 모래를 피하면 된다. 안쪽으로 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진짜 이 마필을 장추열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장추열 기수가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탄데 장추열 기수가 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장추열 기수가 이제 자기 마방, 이제 프리 기수이지만 자기 마방의 마필들을 타야 되기 때문에 태평 파이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종호이조 기사가 4번 퀸톱도 출전을 시키고요. 근데 1400m 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글라디우스한테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13번마 크라운 함성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거예요.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쪽에 뭐 세네켄이 이제 약간의 경합, 13번하고 3번하고 일단 앞서면서 약간의 경합을 이뤄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글라디우스라는 거죠. 지난번처럼 장추열 기수가 타듯이 그 정도만 타면 돼요. 그러면 약간 흐름 자체는 약간 빠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로 자체가 토요일에 주로에 보면은 추임마들이 후반부 경주에서는 또 약간 추입이 통했어요.
그럼 이번 경주 수입할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안쪽에 1번 글로벌 태양하고 4번 막 퀸톱이에요. 퀸톱. 일단 발주연습도 잘 하고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맥없이 약간 늦어버렸던, 점프하고 늦어버렸던 마필인데, 솔직히 점프만 하지 않았다면 2차권까지는 어떻게 한번 경합으로서 마지막에 경합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1400m 거리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4번마 퀸톱도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2번마 글라디오스는 일단 인정하고요, 따라가는 전개. 여기 4번마 퀸톱, 여기에 크라운 함성,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네킹이 어떻게 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굳이 뭐 13번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가는데 엄청나게 뭐 파워풀하게 비비진 않을 거예요. 이혁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워낙에 뭐 베테랑 기수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도 조금 초반에 약간의 경합을 하고 바로 뭐 누가 가는지 따라가는 전개인지 요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시용 기수가 블루레몬을 조교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골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막 글라디오스를 축으로 4번 막 퀸톱, 그 다음에 크라운 함성, 이거 그냥 조배당으로 끝날까요? 아니, 여기 블루레몬까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시시용 기수가 크라운 함성에 대해서 마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1400m에서는 예전에 블루레몬도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 글라디우스한테 3마신 정도 졌거든요. 그때의 컨디션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고요. 1400m에서는 1분 25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연 블루레몬까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여차하면 제가 현장에서 블루레몬을 놓고도 한번 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이번 경주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글라디우스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백투더 레전드 53.5의 부담 능량. 근데 김동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11번마 러브킹이지 58의 부담량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5번과 11번이 약간 선두권에서 이제 약간 겹치는 경주 편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올라오고 있는 마필인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필 3번마 닥터 캡틴을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마 백투더 레전드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 11번마 러브킹 이지가 따라가고, 근데 러브킹 이지의 다실바 기수는 스타트 때부터 중소까지 힘한 배를 하지 않는 기수잖아요. 빨리 레이스 전개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미라클 마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잖아요. 얘가 마탱이가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예전에 미라클 마린하고 스피드형하고 같이 두 마필이 부산에서 둘이 경합하면서 시종 엄청나게 빨리 전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마린이 이제 버티는 그림까지 보여주는데 그 이후로 미라클 마린이 마탱이가 갔거든요. 근데 러브킹 이지도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두고 타줬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도 1등을 오기 위해서 5번 옆에 붙어가지고 상당히 빠른 흐름을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3번은 닥터 캡틴인데 이번에 병합 조교를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담량이 57.5인데 51이에요.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맞아 있는 게 아니라 레이팅 점수가 64점이에요. 64점이다 보니까 지금 점핑 출전한 겁니다. 이게 말이 57.5의 부담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3월 23일 날 점핑 출전을 해봤는데 차라리 점핑 출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광규 조교사의 선택이 맞다고 판단돼요.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의 부담량이 높은 반면 대표적으로 부담량이 내려왔고 첼시대 기수의 51이면은 충분히 해볼만 해요. 자, 그렇다면 3번마 닥터 캡틴 이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마이티 조이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김태희 기수가 최근 타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또이또이또이하게 타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2번마 대응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굳이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야 됐을까? 굳이 밀어서 스타트에 약간 늦었는데 그걸 밀어서 선행을 갔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굳이 따라가지 왜 그걸 밀어서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고 CC형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타고 입상한 경험도 있고 한 번은 타고 입상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필의 특징을 제가 봐서는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따라가는 전개 1번하고 3번이 일단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2번 대응 클래스를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상 경주가 끝나고 났기 때문에 6번 스틱랜스가 지금 거의 백방급의 마필인데 얘도 조교 때의 느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거 휴양 제거를 갔다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컨디션이 출발 자체부터 상당히 좋았고 따라가는 정도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머리도 제가 봐서는 예전에 맞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에서는 6번 스틱랜스도 여기서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스마트 뮤직 하이군 마필들하고 이번에 병합주기를 하고요. 10번마 천정사도 56.5면은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 문병기주구나 마방의 마필들 요즘 엄청나게 잘 뛰고 있잖아요. 10번을 일단 인정하고요. 복병마는 5번마 아크로마린이 되겠습니다. 조재료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문종균 기수가 욕심을 내고 지금 타면서 인기 3위, 5위, 5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흐름 자체가 빨랐고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은 그렇게 빠른 에이스가 아니에요. 9번의 용비태양하고 안쪽에 3번만 스마트 뮤직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에이스거든요. 그럼 5번만 아크로마린도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만큼 5번만 아크로마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레이팅 점수가 75점부터 90점까지입니다. 거의 2등급 마필하고 이제 갓 1등급의 승급한 마필들이 이제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만 머니크라운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컨디션이 예전에 완전히 그런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 그랑프리도 대상 경주도 출전하고 계속적으로 출전하는데 너무 맨바닥에서 출전하는 마필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유성환 기수는 추입형의 이 머니크라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입으로 입상에 성공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서 갇혀버려서 매번 스타트가 약간 늦고 중속에서 잘 따라 붙어야지만 결정이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만 마이웨이드도 괜찮은 마필이지만 부담량이 57kg. 부담량이 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전개 자체는 쉽기가 필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4번마 강풍마 맨날 콧등굴레로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죠. 이렇게 콧등굴레로 하는 마필들은 2000m는 좀 불안하잖아요. 지난번 솔직히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말이 좀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별거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합니다. 여기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전염하고 관절염이 발생했었던 마필인데 그것 때문에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최근 현장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이제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만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